대법원 2024년 4월 5일자 2023-7896 결정. 사건명 부동산 임의 경매. 1.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중 같은 조 제5호의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같은 조 제7호의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의 의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위 이의 신청 사유 중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의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흠이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 신고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매각 물건 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이의 신청 사유인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2. 유치권 신고자가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치권 신고자가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접수 이후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의 취득, 존속에 관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3. 채권자 갑 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채무자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제1심 법원이 유치권자 병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최고가 매수인 정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린 다음 위 결정이 확정되자 다시 새로운 매각 절차를 개시하여 최고가 매수인 무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하였는데 원심 법원이 병회사가 신고한 유치권은 병회사가 위 부동산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제1심 법원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의 기재 및 매각 불허가 결정은 위 유치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 신고 가격을 결정할 때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에 직권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는 같은 법 제121조 제5호에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및 같은 조 제7호에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무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300-559 판결. 사건명 임금 등 청구의 소.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 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309-020 등 판결. 사건명 토지인도 등.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 가격, 매수 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 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 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 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 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 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 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건물 시가를 매매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 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313-241 판결. 사건명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1.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의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표자는 본안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 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 행위의 효력, 무효.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적극.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그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지위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 대표자이나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한 후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대표자에게는 그 소송에 관하여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장 부분이 단체에 적법,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 행위나 원고가 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 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3-315-15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1. 금전 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서 질권 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 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금전 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 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 채권을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 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서 제3채무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 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 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경매 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의 의미,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경매 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질권 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피담보 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 채권에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 설정자에 대한 피담보 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 채권에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 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 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 설정자이다. 대법원 2024년 4월 16일 선고 2022-307-294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유언 대용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에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에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효한 생전 자익 신탁 부분에 관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 자녀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 관계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 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관계로서 신탁법 제2조 법률 관계로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신탁법 제32조, 제33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 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 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제1항 또는 제2항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 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 이하 생전 자액 신탁 부분이라 한다. 생전 자액 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액 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 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유효한 생전 자액 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 신탁법 제98조 제1호 종료되고 신탁 재산의 자녀 재산에 관한 귀속 절차가 진행된다. 신탁법 제101조 유언대용 신탁계약에서 신탁 재산의 자녀 재산이 귀속될 자, 이하 귀속 권리자라 한다. 귀속 권리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 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 신탁계약에서 귀속 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자녀 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액 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자녀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된다.